안녕하십니까 EQ피싱 여러분, EQ정입니다.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정강호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뭐냐면 그 EQ피싱 제품을 진짜 열심히 쓰고 정말 낚시를 즐겨 사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그 닉네임을 좀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 콩알쟁이님이라고 진짜 기술사님도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나이가 어리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진짜 고기를 사랑한다 그래야 돼, 낚시를 사랑한다 그래야 되나? 낚시와 연애하고 있어요. 진짜 낚시와 연애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혹시 영상에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는 컨텐츠가 있어요? 이랬더니 그게 뭐냐면 수온 변화에 따른 부력 변화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해야겠다 했던 게 뭐냐면, 제가 6월 7일 날 토코TV에서 촬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전날 6월 6일 날에 비가 많이 왔거든요. 비가 오고 6월 6일인가 6월 5일인가 비가 오고 수온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보통 이 봄, 가을에 낚시하는 채비가 있으면은 수온 그 0점을 맞출 때 오링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렇죠. 뭐 많이 나봤자 한 3개? 아니면 뭐 오히려 뺀다던가, 왜냐면 물이 뜨거워지니까 점점. 근데 야, 웬걸 중짜 오링 4개를 더 꼈어요. EQ 오링의 중점이 0.0. 그러니까 아침에 맞추셨다가 새벽 7시에 맞춘 거죠. 7시에 아침 7시에 맞추고 점심 때 확인을 해보니까 확인을 했어요. 왜냐면 입질이 이상한 거예요. 잘 나오다가 입질이 이쁘다가 이쁘다가 뭔가 이렇게 튀는 현상도 나고 묵어서 뱉는 것 같은 느낌이 나서 야, 이거 이상하다 이러고서 0점을 다시 맞추니까 4개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중짜 오링으로. 중짜 오링을 4개를 뺀 거죠. 뺐어요? 네. 뺀 거죠. 그러면 무거워졌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는 거죠? 그거는 이제 수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처럼 그런 날처럼 일교차가 심할 때 10도 막 15도 날 때거든요. 이럴 때는 아침 낮에는 차갑겠죠. 물이 차갑죠. 네, 그러다 이제 해가 올라와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수온이 막 5도, 6도, 7도, 8도 이런 식으로 거의 15도, 10도 이상 차이가 날 때도 있어요. 수온도. 그러면 지금 그 부력의 변화가 생긴 거는 이제 물의 비중이 변하면서 물의 밀도, 비중과 밀도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수온이 0.5도 올라갈 때마다 오링 소자 하나 정도 차이 난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8개, 그러니까 소자로 8개면은 수온이 4도씨 정도가 변화가 왔었다는 얘기죠. 그 정도 충분히 나요. 저희가 이런 생각을, 저도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가산 낚시터를 갔었어요, 한번. 입질이 이상해요. 수온 체크를 해봤어요. 1시간 만에 수온이 2도가 바뀌더라고요,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서. 이 수면적인 수온 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있다고? 왜냐면 그때 제가 종대류가 생겨가지고 와류가 생겨서 찌가 자꾸 떠오르는 현상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수온을 확인을 했더니, 아니 1시간 전에 수온 체크했을 때 또 입질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체크했을 때 5도였었거든요. 수온이 5도. 5도였었어요. 5도. 그때까지 고기가 잘 나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입질이 떡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는 항상 수온계를 담가놓고 데이터를 내거든요. 3도로 떨어진 거예요. 1시간 만에 2도가 차이가 났어요. 가산 낚시터가요. 그 물. 그렇게 많은데요? 그럼요. 처음 저도 느꼈어요, 사실은. 그러면 고기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상붕어는요, 4도씨 이하로 나가면 못 잡는다고 생각하시죠. 안 먹는다고 생각하시죠. 먹으면 소화를 못 시켜서 폐사가 돼요. 자기가 죽는 걸 아는데요, 걔네들도. 그래서 안 먹는 거구나. 꼼짝도 안 해요. 그래도 3년 전만 해도 8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향붕어 입질 안 했어요. 근데 지금 4도까지는 입질하는 거 저희가 확인했거든요. 적응했다는 소리가. 적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5도까지는 별 문제 없이, 5도일 때는 최강의 채비를 쓰셔야죠. 어떻게 이 부위에 슬림. 팔컨에 슬림 찢었을 때는 표현이 다 돼요. 그래서 따박따박 나오거든요. 근데 3도로 떨어지니까 꼼짝을 안 해요. 이거 문해미에서도 저희가 한번 겪어봤죠. 문해미에서도 한번 겪어봤고, 그 큰 물이 1시간 만에 1도, 2도가 변한다? 상상도 못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그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야, 이러니까 낚시가 어렵구나. 그렇죠. 그래서 정 대표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자를 4개면 소자로 얘기하면 8개네요. 그렇죠. 그러면 수온이 0.5도에 1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4도씨가 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잠깐만 보세요. 아침에 수온이 이게 무거워졌잖아요. 그러면 수온은 어쨌든 수온이 내려갈수록 얼음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밀도가 좁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육각수가 3.98도이거든요. 수온이 3.98도일 때 육각수인데 그때가 가장 결속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 단단한데 가라앉으려면 물이 무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링이 자꾸 들어가는 거고 이게 느슨해지잖아요. 가벼워도 안 차게 되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렇죠. 그 말은 아침에는 밀도가 수온이 올라갈수록 느슨해져서 그 같은 무게일지라도 수온이 올라갈수록 오링을 빼주셔도 내려가요. 그러니까 아침에 만약에 오링을 5개를 깼는데 0점이 딱 맞아졌잖아요. 점심때 되면요 이걸 2개, 3개 빼도 가라앉아요. 아침엔 안 가라앉던 게 그게 물의 밀도와 비중에 관련된 얘기들이죠. 야 이거를 초보자님들 같은 경우는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없죠. 그래서 EV가 나왔다니까요. EV의 업앤다운하고 EV 위치에 따라서 그 정도는 커버가 되거든요. 근데 EV를 어려워하셔요, 이상하게. 너무 쉬운데. 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EV가 나오고 슬림지가 나오고 팔콘이 나오고서부터는 낚시가 너무 쉬워졌다. 저도 그래요.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근데 그것만도 답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팔콘이 24시간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는 테이퍼가 잘 될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엔 여명이 잘 될 수도 있는데 비교적 팔콘이 길게 되죠, 시간이. 그래서 제가 어제 처음에 여명을 썼어요. 네. 그 촬영 당일에. 네. 근데 잘 나오다가 잘 안 나와요. 네.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중적 오링 4개가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러면 물이 따뜻해진 네. 거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입질이 좀 잔망스러워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입질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팔콘으로 갈았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계속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잔망스러운 게 무거울 때 많이 생겨요. 가벼울 때는 아예 표현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0점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0점이라는 건 바닥에 다 있는 걸 0으로 보는 거거든요. 바닥에 다 있을 때가 0이에요. 떠 있을 때가 0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떴으면 마이너스인 거죠. 가벼워졌으니까 마이너스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0에서 1, 2, 3 이렇게 돼야 찌가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떠 있었어요. 그러면 0으로 갔다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1이죠, 떠 있으면. 0으로 갔다가 1, 2, 3 돼야 되는데 입질이 약할 땐 0으로만 가고 꼼짝을 안 하니까 반응을 안 하는구나. 표현이 안 된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가벼운 건 문제가 되지만 상당히 문제가 되죠. 무거운 거는 오히려 그냥 0점이 아니라 2라고 생각하죠. 2라는 힘으로 먹으면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해됐다. 네, 0으로 1로 먹을 땐 표현이 안 되겠지만 2라는 힘으로 먹을 땐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웃긴 게 2라는 힘으로 먹을 때 표현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면 0 같다. 1, 2,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표현이 안 된다. 안 될 수가 있죠. 반마디, 한마디 올렸을 때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네. 예, 입질 2를 한마디로 본다면 아니 한마디 올리고 있는데 마이너스 하나였다가 0으로 갔어. 1의 힘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1로 올 힘이 없지요. 1로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표현이 안 되는 거. 그래서 0으로 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실제로 고속 카메라 촬영하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죠. 그걸 표현해낸 게 슬림지였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떡밥 갈아줘야겠다 하고 했을 때 챔질이 걸려서 나오는 경우가 이 경우. 이거죠, 이거. 마이너스였다가 1로 갔다가 0으로 갔다가 1로 표현이 되는데 0까지만 가는 만큼만 입질을 했던 거죠. 그러면 나 지금 갑자기 이해한 게 네. 그러면 내가 0.2가 돼 있어요. 네. 그럼 붕어가 1, 2까지 되고서야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표현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먹고 있는데 표현이 안 되니까 갑자기 뭐야 하고 확 끌고 들어가서 무거웠을 땐 끌고 들어가는. 그래서 무거웠을 때 걸리는 거죠. 이게 근데 수온과 얘가 고개를 돌렸으면 편대가 수평 이동을 해줘야 되는 거고 고개를 들었으면 수직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확 제끼다가 뭐가 이상하니까 뱉는다고 뱉고 자기가 깜짝 놀라가지고 뭐가 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확 돌리다 끌고 가는 거지. 그래서 무거울 때는 끌고 들어가는 끌고 들어가서 후킹. 그래서 무거울 때는 끌고 들어가서 입걸림이 됐느냐 안 됐느냐고. 가벼울 때는 안 되고 아예 안 돼요. 허침질이 나오는 거고 무거울 때는 끌고 가서 입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때 찌는 미동도 없는 것 같은데 떡밥 갈아주려다 하다가 걸려 나왔을 때 10중 8구 가벼웠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마이너스면 떴단 얘기잖아요. 그럼 바닥에 0으로 가야죠. 우리 올림낚시는 바닥에 다 있어요. 0이잖아요. 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1 힘으로 먹었을 때 마이너스 1이었었으면 0으로 갔다 1까지 올라올 힘이 없는 거예요. 1이란 거니까. 2가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건데. 와, 이거를 지금. 근데 2로 먹을 때는 하다가 탁 튀고 올라오니까 헛챔질이 나오는 거죠. 2라는 힘으로 먹었을 때. 1이라는 힘으로 먹었을 때 제로까지 가고 멈췄어요. 근데 2로 먹으면 제로 갔다 1로 올라오는데 가벼우니까 확 튀어서 헛챔질이 나오는 거지. 이거 진짜 모르는 사람 엄청 많았을 거예요. 이걸 와, 그래가지고 가벼우면 문제가 된다는 게 이런 이유요. 그럼요. 그러면 근데 이게 수온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있죠. 수온이 올라가지고, 수온이 이제 내려갈 경우 그 현상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낚시를 하다가. 이제 점심에 맞췄어. 수온이 가장 오르는 2-3시에 맞췄어. 그럼 말이 되는구나. 네. 그러다 저녁이 됐어. 저녁에 꼼짝도 안 한대. 낮에 나오다 저녁에 꼼짝도 안 한대. 요거. 그게 지금 이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마이너스가 된 상황?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지금 제가 겪은 거는 아침에 맞춰서 물이 따뜻해지니까 오히려 플러스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잔망스러운 입질이 들어오다 말다는 거죠. 들썩들썩. 네, 무거워진 거니까. EV에선 들썩되면 무거운 거예요. 100%. 다른 채비는요? 안 그래요. 반대 현상이 나요. 합사는 반대. 이건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합사는 반대예요. 그래서 그거 힘들어가지고 저희가 EV를 강선을 만든 거거든요. 강선은 합사에서는요 벌렁대면 무거운 거예요. 무조건. 특히 EV 같은 경우는. EV는 벌렁벌렁 되면 무거운 거. 100%. 가벼울 때는요? 아예 팬이 안 된다니까요. 정확히 걔는 붕어가 해준 대로만. 그럼 강선은요? 강선도 비슷한 현상 EV하고 생겨요. 길이를 그 계절에 맞게 쓰시면. 그러면은 합사와 강선 계열은 완전히 다른 형태를. 전혀 반대 현상. 그래서 어려워하는구나. 합사 썼던 분들이 강선으로 넘어 합사로 다시 못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아시니까. 이제 이해됐네. 강선, 합사라 판대를 쓰시던 분들이 강선 쓸 때 처음에 어렵다고 하는 게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반대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이거를 합사를 잊어먹고 강선 개념을 이해를 하셨어야 되는데 접목을 시켜버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원봉돌 하시는 분들이 편대로 오면 어렵다는 얘기가 원봉돌의 개념을 그대로 편대로 가져오니까 원봉돌이 파란색이고 편대가 빨간색인데 파란색을 가져와서 빨간색하고 접목을 시켰으니까 보라 색깔이 나오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어려운 거예요. 둔한 채비는 둔한 대로 쓰고 예민한 채비는 예민한 대로 써야 되는데 둔한 개념을 편대로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예민한 걸로. 이 둔한 내 개념이 편대에 와서 적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100%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일부는 적용이 돼요. 일부는 적용이 되는데 떡밥 같은 종류의 떡밥 쓸 수 있죠. 이런 것들 되는데 나는 원봉 떨을 때도 한쪽은 어분 달고 집어지 달고 한쪽은 먹이용인 구루텐을 해서 잘 잡았어. 이걸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지요. 한쪽에는 어분 달고 한쪽에는 구루텐을 달아서 되죠. 근데 문제는 물성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이건 둔하게 단단하게 해도 되는 거고 이쪽은 굉장히 질게 해야 되는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 이걸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거 가져왔어도 물성에 변화를 줬어야 되는 거지. 예민하니까. 그러면 그냥 된 거죠. 그래서 어렵다 하시는 거지. 편대 낚시만큼 쉬운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는 지구상에서 가장 편한 낚시가 편대거든요. 이해만 하시면. 근데 지금 이게 수온에 따라서 변화가 됐던 것도 이해도 안 하고 안 하실라 그러죠. 그냥 확인도 안 인정 안 하셔. 확인을 하실 여력도 없어요. 수온계 가져다니실 일도 없고 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적이 없고 그쵸. 그냥 오링 박아라 소리는 많이 들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박아라는 있는데 빼라는 소리는 못 듣네요. 네, 오링 박아라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빼라는 소리는 거의 안 할 거예요. 박았어. 근데 됐던 이유는 이게 얘가 무거워졌으니까 영적 개념에서 얘네가 붕어가 가벼워졌죠. 대게가 가벼워졌죠. 낮에 보통 가서 맞춰가지고 저녁에 가니까 가벼워져서 무게를 놓아줬어야죠. 그러니까 추가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 반대일 때는 안 되지요. 그게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헤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낮에 와서 맞춰가지고 무겁게 해야 되는 밤에 오링을 추가했으니까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링 끼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반대인 계절이 있는데 그러니까 빼야 하는 계절에 아까 일어났잖아요. 새벽에 맞춰서 낮에 되면 빼줘야 되는데 박아요. 왜? 박아서 재미 봤으니까. 그러니까 쥐가 튀고 헛챔질나고 옆구리 걸리고
나도 이제 이해했는데. 그러셨어요? 그건 충분히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아니 저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이제 해답이 있잖아요. 네. 해답은 제일 좋은 해답은 뭐예요? 그럼 해결 방안, 이런 문제 해결 방안. 이부 있으시네. 아니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나온 게 이부이니까.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그럼요. 그리고 어벤다운 오르락내리락 하면 되는데 그걸 왜 받고 빼고 해서 몇 개 뺐지? 몇 개 넣었지? 나중에 그거 모르셔요. 헷갈려서 모르세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 하세요? 0점 맞히는 위치하고 뺐다 박았다 하는 데를 달리 해달래요. 쉽지 않아요 그거. 오, 그런 말 하신 분이 있구나. 아니 그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분이시죠. 그렇네. 그러니까 내가 몇 개 했지? 몇 개 뺐지? 엉망진창의 컨셉이 아니라 이거는요. 그냥 실타래 엉키듯이 엉키는 거예요. 뒤죽박죽 떼버리니까. 그래서 슬럼프가 오세요. 그러면은 봐보세요. EV를 쓰시는 분들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해결이 돼. 네. 아닌 분들은 네.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침, 점심, 저녁 0점 확인해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귀찮으셔도 아침, 점심, 저녁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 달라져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직접 느꼈으니까. 네. 그거는 수온에 따른 찌의 부력 변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다기보다는 물의 밀도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를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는 거. 그거 싫고 귀찮으시면 완봉돌 하셔야 돼요. 완봉돌 상관없잖아요. 완봉돌은 0점의 개념에서 하는 낚시가 아니잖아요. 그치, 맞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완봉돌은요 붕어 활성도에 의존하는 낚시잖아요. 진짜 자연의 이치에 따라. 그러니까 낚시의 실질적인 건 완봉돌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곧 뭐가 나와요? 싹걸리 완봉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원하시면 그렇게 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시다 재미 보면은 저희 이큐피싱의 이론이 맞다고 확인을 이제 현장에서 이론과 실제가 접목이 되는 거, 부합이 되는 걸 아시면 저희 채비를 잘 많이 애용을 해주시겠죠. 그러면 저도 오늘 진짜로 처음으로 왜 가벼우면 문제가 되고 왜 무거우면 튀지를 오늘 진짜 정확하게 그러셨군요. 그냥 저는 배운 대로 지금 이 현상은 가벼워서 나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무거워서 나는 현상이다 경험으로 알았거든요. 왜냐면 기술사장님의 스파르타식 교육을 받고 그걸 몸으로 느껴서 제가 알고 있었던 거지 이렇게 지금 이론으로 몰랐었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이해가 됐고 그리고 이제 해결 방안은 딱 몇 가지가밖에 없네요. 뭐 EV 채비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0점 확인을 하시거나 이것도 싫다. 귀찮으시면 그냥 원봉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원봉돌도 낚시 재밌어요. 말수가 좀 덜 나와서 탈이지.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게 아침에 낚시를 하셔도 점심, 저녁에는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무슨 낚시를 하는데 귀찮게 가서 근데요 한 가지 잊지 마실게요. 이렇게 하거든요. 찌의 부력의 부재는 몸통인데 몸통에는요 기공이란 게 있어요. 이게 쇠가 아니잖아요. 밀도가 쇠가 아니잖아요. 그럼 기공이란 게 있는데 기공이 있으면 부력 변화는 오게 돼 있는 거죠. 부력 변화는 수온에 의한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낚시가 수온 변화에 따른 이 부력 차이나 이런 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5도일 때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먹던 붕어가 4도 밑에 3도로 내려가니까 안 먹어요. 걔네도 알아요. 수온이 변했기 때문에 내가 먹으면 안 된다. 근데 하물며 낚시하시는 분이 되게 추워졌네? 되게 더워졌네? 겉옷 입고 있다가 낮에 벗고 벗었다가 저녁에 도로 입는데 왜 찌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찌가 무슨 쇠예요? 쇠가 아니잖아요. 부피가 부력으로 발생하는 거는 부력재가 그 부재 자체가 기공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노가 됐든 발사목이 됐든 오동이 됐든 공작이 됐든 부들이 됐든 갈대가 됐든 수수깡이 됐든 그 안에는 섬유줄에 의한 기공이라는 게 있어요. 나노는 그 기공이 일정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부력 변화가 작죠. 그래서 비교적 적은 거지 없다고 얘기는 못하죠. 그렇죠. 왜냐면 내가 어제 느꼈으니까요. 그럼요. 그렇구나. 쇠도 늘어났다 줄었다는데 찌가 공기층이 있는 찌는 안 그러겠어요. 차 있을 때고 물에 들어갔을 때 달라지는 거고 따뜻할 때 추울 때 다른 건 수축과 팽창은 있는 거거든요. 뭐든지 여름에 쇠 내일이 이렇게 늘어나고요. 겨울엔 이음새가 이렇게 벌어져요. 맞아요. 내일과 내일 사이가 쇠도 그러는데 하물며
이게 진짜 이 콩알쟁이님한테 감사해야겠다. 이거를 해다 단순한 것 같은데? 진짜 단순한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렇게 늘 생각을 해왔어요. 그 정도, 낚시하시는 분이 그 정도 소양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맨날 그래요, 정 대표가. 그건 아빠 생각이고요. 왜냐면 저도 모르고 있는데 자꾸 이것도 모르니. 아니, 야, 이거 기본 아니야? 낚시하시는 분이면 이 정도 그 기본은 알고 계실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채비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필요로 하는데 그걸 못했던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이 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뭐 어쨌든 결론부터 낼게요. 결론은 아침, 점심, 저녁이 수온이 다르기 때문에 부력 차이는 올 수 있다. 올 수 있으니까 한 번쯤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보다 내가 편안한 낚시를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붕어한테도 좋은 거고요. 그러면 그거 한 번 확인하는데 뭐 1시간 걸려요? 근데 만약 이게 싫다 그러면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네. EQ피싱에 EV 와이어를 쓰시던가 네.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귀찮지만 0점 확인을 하시는 거, 그것도 싫다면은 솔직히 죄송하지만 원봉돌을 그냥 편하게 하셔야 된다. 네. 자연 이치에서 따르는 원봉돌을 하셔야 된다. 요거 있고, 그리고 이건 결론이 났어요. 예. 그러면은 당부에 한 말씀. 예.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인간이라면은 사람이라면 다 똑같은 거예요. 저부터도 그래요. 잘하려고 그러고 멋있어 보이고 싶어요. 그리고 말씀 많이 낳고 싶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일단 정확히 하시다 보면 그게 돼요. 잘 되지고 말씀도 많이 낚이고 그렇죠. 아주 대만족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정확히 하시면서 아까 전편에 말씀을 드렸었죠. 전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연에서 우리가 즐기는 거잖아요. 낚시는. 네.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그냥 자연에 맡기세요. 그래서 풀스윙을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갖다 놓으면은 찌가 알아서 채비를 정렬을 시켜주는데, 사람이 정렬을 시키려고 하면 간섭이잖아요. 간섭을 하시면요 실패하셔요. 간섭하지 않으시면 돼요. 사자성어 중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유위필패란 말이 있어요. 간섭하면 망한다. 낚시도 간섭하시면 망해요. 자연에 맡겨야 된다. 그러면 자연에 맡겨서 자연스럽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서 하시려고 조금은 무덤덤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 예민하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예민하게 디테일하게 만드는 건 저희가 만들게요. 저희가 연구 개발하고 저는 관찰해서 연구할게요. 여러분은 찌를 보기를 즐겨 하시면 되네요. 자꾸 연구하려 하지 마시고 찌를 보는 걸 즐기셔야죠. 왜 그걸 자꾸 연구 관찰해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을 걸머쥐고 어깨 무겁게 낚시를 하세요. 편하게 하셔야지. 그게 스트레스가 되니까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요. 즐겨셨어야 되는데 즐기는 낚시가 아닌 스트레스 받는 낚시를 낚시 가기 전에 준비하는 설렘. 너무 좋아. 낚시터 가서 장비 세팅할 때 기대. 그 설렘과 기대. 그리고 낚시하다가 희노애락이 다 있죠. 진짜 있어요. 그리고 낚시 접으실 땐 만족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거면 됐다. 네, 그렇고 집에 가서는 행복해야죠. 근데 여기서 조금 아까 말씀드리듯이 자연스럽게 하지 않으시면 이게 다 엉클어져요. 부조하죠. 그래서 불편해요. 그래서 낚시를 하시면은 부모한테 조금은 미안하잖아요. 맨날 입 걸리면서 애가 그 바늘털이 할 때 보면 살려고 발악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저는 조금은 미안하거든요. 부모한테 늘 통점이 없어서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미안하니까 저는 부모한테 편하게 해주시는 게 결국은 사람이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 댓글에다가 궁금하신 점을 만약에 진짜 많은 분들이 달아주시면요. 저희가 그냥 핸드폰 가지고도 라이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라이브를 하면서 진짜 질의응답을 즉석에서 바로바로 하는 그걸 한번 해볼까 해요. 계획이 잡혀 있죠, 저희가. 네. 그래서 기술사장님한테 진짜 궁금했던 거 그게 만약에 1시간이 됐으면은 1시간 동안 막 물어보세요. 그거 다 대답할 수 있게 제가 옆에서 MC 역할을 해가지고 해볼 테니까 그렇게 한번 나중에 궁금한 점을 댓글로 좀 막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진짜 제가 몰랐던 것도 제가 지금 즉석에서 알아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은 걸 느꼈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보고 끄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EQ피싱 치셔서 가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